재료공학부 비전데이는 다양한 진로 분야에 나가 계신 재료공학부 선배님들을 모시고 학부생들과 함께 질문을 드리는 행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연사님은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재직 중인 박상준 변리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준 연사님,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2013년도에 변리사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변리사 일을 하다가 지금은 미래에셋캐피탈이라는 VC 투자하는 곳에서 투자 업무를 맡은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제 주변에도 변리사라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연사님께서 해당 분야로 진출하실 때 그 진출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와 함께 그때 선택할 당시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로를 고민할 당시에 저한테 어떤 분이 너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너만의 무기를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뭐 그 무기가 뭐 영어 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일 수도 있고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이공계 베이스에서 취득하기에 좀 유리하고, 그리고 취득했을 때 내가 좀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돌아가서 저한테 뭐 어떤 말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변리사 업무가 그렇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직접 진로를 결정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다소 진부하게 들리시겠지만 좀 안정적이면서 수입도 높은 편인 직업을 좀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재료공학부 학부에서 배운 내용들이 변리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학부 때 했던 공부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부 때는 사실 암기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있어봤자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변리사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법조문도 암기해야 되고, 판례도 외워야 되고, 뭐 사례풀이 같은 것도 다 외워야 되고요. 제가 암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보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암기하는데 힘들었고, 그 암기하는 그 분야도 기술 분야라기보다는 주로 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또 암기를 하는 게 더더욱 더 힘들었고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매일같이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외우고, 다만 이제 그것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려고 했던 거가 조금 더 뭐 저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료공학의 학문적 특성과 학부의 인적, 사회적 자원 등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재료공학부가 변리사 준비 및 업무 수행에 공과대학의 다른 학부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그 이유와 함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변리사 공부 자체는 크게 유리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공부해봤자 1차 시험에서 나오는 기초과학이야 다 이과 출신들이면 어느 정도 다 동일하게 느끼는 수준인 것 같고, 2차 시험에서 보는 선택 과목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리사 업무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변리사 저희 재료공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전자, 뭐 화학, 기계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넓게 배우잖아요. 근데 변리사 일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접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좀 넓게 알아두는 지식들이 나중에 변리사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기술 분야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는 정도도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일을 할 때 또 제가 법인에 소속돼서 일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도 저희 같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학과 출신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까 질문이랑 약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변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간
엷은 학사 과정의 지식보다 연구 과정이나 공법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 후 변리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굳이 석사나 박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석사 박사를 해서 본인들이 연구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변리사들보다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는 사실 다양한 분야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깊게 아는 것보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은 나중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업무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연히 습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석사 박사를 간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도 본인이 조금씩 궁금했던 기술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라도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로공학부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변리사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저는 변리사 업무를 할 때 2차 전지 소재 쪽 업무도 했었었는데 관련된 특허 기술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가 학부 때 배웠던 결정학이라던가 유기화학이라던가 이런 지식들이 도움이 됐고요. 물론 정확히 제가 학부 때 어떤 거를 배웠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기술을 접했을 때 이거를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거부감 같은 것도 훨씬 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어떤 공부를 하든 열심히 해두면 그거는 나중에 뭐 변리사가 됐든 다른 업무를 하게 됐든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상준 변리사님 만나뵀는데요. 여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재료공학부에서 배우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변리사 직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 만큼 우리 재료공학부 학우분들도 학부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잘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